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허 창의 혁신으로 성공하세요. 특허 창업TV 이영철입니다. 오늘은 대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창의 발명대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2019년 대학 창의 발명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소개함으로써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내년도 실시되는 대회를 알아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 창의 발명대회는 상상을 현실로, 아이디어를 특허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하고 발굴하는 이런 대회입니다. 먼저 이 대회의 추진 목적을 살펴봅니다. 추진 목적은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 권리화를 지원하고 참여 대학생,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회 운영기관으로는 주체는 특허청과 과기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관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기관으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정부기관과 금속재료학회, 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 다수의 유력 학회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은 LS산전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참여기업으로는 LS삼전을 포함해서 그린차일드 연구소, 코스텍, 그리고 주 크림박스, 또 주 이루팩 등의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기관 참여 기업들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학 창의발명대회 사업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그림 위에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권리화하는 걸 지원하고 또 지식재산 교육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출품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품 부문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유부문과 공모부문입니다. 자유부문은 발명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발명 제안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부문은 앞서 설명드린 참여기업 등에서 해결을 희망하는 과제들을 올리게 되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 해결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여기업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심사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출품 자격은 국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은 3명 이내인데요. 출품이 가능합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하나입니다. 진행 중인데요. 매년 좀 날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공고가 됩니다. 금년도 2019년 대회를 예를 들면 3월 11일 날 대회가 공고되고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및 1차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특허, 발명, 아이디어 창출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5월 31일까지는 기초 및 1차, 2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정을 해서 출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까지는 2차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게 되고요.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권리화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컨설팅 및 교육이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때 썸머스쿨이라고 해서 2박 3일간의 전체 집체교육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교육을 받으면서 또 수정 반영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8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수정 보완된 발명 제안서 자유부문에서요. 그리고 또 공모부문에서는 수정 보완된 과제 해결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9월 달에는 약 2주 정도
온라인 공중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심사를 받게 되고요. 또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최종 심사를 거쳐서 온라인 공중심사와 합쳐가지고 수상작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11월 6일 시상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3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 수상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3월 초에 신청을 하고 1차, 2차 거치는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을 거치는 8월 정도까지 실제 과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가자 특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품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출원, 변리 비용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자 취업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이 대상자는 앞에 참여기업 중에서 수상자 취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기업의 수상자들이 해당되겠고요. 금년도에는 그린차일드 연구소 등 6개 업체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면 기업에서 제시한 취업 우대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발명 대회다 보니까 시상이 궁금할 텐데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상명은 대통령상부터 있는데요. 대통령상이 상금이 500만원입니다. 한 팀이고요. 국무총리상 300만원 한 팀, 또 과기정통부 장관상 200만원 두 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도 200만원씩 두 팀, 특허청장상도 200만원씩 두 팀,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100만원씩 세 팀, 후원기관장상이 각 50만원씩 16개 팀이 있습니다. 많이 주어지죠. 그리고 후원참여기업 CEO상 9개 기업에서 각 50만원, 기업당 2건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교수상은 각 50만원인데 국무총리상 수상자 이상 팀의 지도교수가 받게 됩니다. 발명동아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다 신청하는 대학에 100만원, 최다 수상팀에 100만원, 이래서 시상 내역이 아주 풍부하게 주어집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시상 내역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발명 아이디어 교육, 그리고 그걸 사업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 기준은 4가지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신성으로, 두 번째는 우수성입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이렇게 4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참신성에서는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신규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성은 아이디어 유용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실현 가능성은 아이디어 실제 현실화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사업화 가능성은 아이디어 경제성 및 상업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또 확실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당상을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대회 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공고는 전체 공고가 매년 3월 초, 3월 10일 전후로 있게 되고요. 금년은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와 1차 온라인 교육, 기초심사, 서류심사 1차, 2차를 거쳐서 서류심사 통과를 5월 31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이후에 2차 온라인 교육이 있고 특허 출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선행기술조사, 지재권 컨설팅 등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7월 10일부터는 서류심사 통과자 집체교육이 2박 3일간 서머스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8월 30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PT 발표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 9월 3일부터 2주일간은 온라인 공중심사,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최종 심사를 하는데 참여 후원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참가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진행되는 대학 창의 발명대회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내년이니까, 또
아직 저학년이니까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미리부터 준비하면 여유도 있고 알찬 내용으로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분야를 고려해서 자유공모 두 분야를 모두 가능한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는 우리 팀이 자유발명제 과제에 적합한지 아니면 기업에서 문제 해결안을 요청하는 공모과제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어떤 멤버가 같이 할 것인지 팀원을 고르는 선정하는 것 서로 보완될 수 있고 또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친구 또 선후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지도 교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과 만나서 상의를 하면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대비를 하면 돼서 첫 번째로 할 것이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발명 아이디어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할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는 것 또는 적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초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연도 수상 작품을 참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상만 받은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최우수상 받은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단히 수준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소 학생 수준에서 대학원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이템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힌트를 얻어서 새로운 발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 창의발명대회에 꼭 신청해 보시기를 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허창업TV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특허 정보, 지식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창의발명대회에서 꼭 수상도 하고 큰 상금도 받고 해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특허창업TV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